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상품 두 개를 살펴봤었죠. 하나는 좀 복잡한 디파이 전략으로 돈을 버는 USDX.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한 미국 국채 이자를 주는 CUSDO였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마치고 보니 정말 신기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정이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 이 두 상품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솔라나 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온체인 금융의 최전선에 있고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의 가장 안전한 자산을 가져온 건데 결국 도착한 주소는 같았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체 왜? 왜 지금 돈이 되는 달러 상품들은 전부 솔라나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음, 오늘 저희가 이 두 사례를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솔라나가 어떻게 디지털 달러의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솔라나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밑에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인프라가 선택받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읽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 솔라나의 현 주소가 어떤지 데이터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전체 파이의 크기, 즉 공급량이죠. 현재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다니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액이 대략 155억 달러. 1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네요. 네,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된 거죠. 와,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 더 재밌는 게 USDC의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 스테이블 코인즈로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솔라나 생태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USDC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공급량보다 더 주목해서 보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사용량.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거래되느냐 하는 거죠. 아, 사용량이요? 네. 금고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시장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손을 타느냐가 그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솔라나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 건수가 무려 2억 건이 넘었어요. 월 2억 건이죠. 월 2억 건이요. 이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사서 지갑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결제든 송금이든 디파이든 정말 쓰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거기서 오늘의 주제인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익형 상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가만히 멈춰있는 돈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수익을 내려고 예치하고 더 좋은 전략으로 갈아타려고 이동하고 이자를 받아서 정산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일하는 달러인 거죠. 아, 그러네요. 이자 농사를 지으려면 계속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처럼 한 방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가 몇만 원씩 깨진다면 끔찍하죠. 그러면 1% 수익 더 먹으려다가 수수료로 2%를 날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뭣도 모르고 이더리움에서 NFT 하나 사려다가 수수료가 민팅 비용보다 더 나와서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왜 개발자들이 솔라나로 가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수익형 상품에게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다. 네, 월 2억 건의 거래가 거의 공짜에 가깝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의 문을 두드리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인프라가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속도로 위에서 실제로 어떤 멋진 차들이 달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역시 USX입니다. 디파이로 돈 버는 달러죠. 맞습니다. USX는 솔라나 위에서 다양한 디파이 전략, 예를 들면 대출이자 수익이나 파생상품 펀딩비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수익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달러 가치에 고정되는 걸 넘어서 그 달러가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시키는 거죠. USX가 계속 강조하는 게 투명성이더라고요. 체인링크의 실시간 예치금 증명 기술로 우리 금고에 이만큼의 담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익 구조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USX를 예치하면 이 USX라는 영수증 토큰 같은 걸 받아요. 네, 맞습니다.
이 EUSX가 바로 일드 볼트라는 수익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증권을 받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전략을 계속 바꾸는 리밸런싱이 핵심이라는 건데 여기서 좀 솔직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더리움에서도 수수료 좀 내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높으면 그만 아닌가요? 이게 정말 솔라나여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 한 번의 거래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X 같은 전략 상품의 핵심은 빈번한 리밸런싱이에요. 아, 빈번한. 네, 시장 상황이 일시간마다 바뀌는데 최적의 수익률을 찾아서 포지션을 계속 갈아타야 해요. 한 번 갈아탈 때마다 수수료가 0.5%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략으로 1%를 벌어도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솔라나처럼 거래 비용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이런 제약 없이 정교한 전략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교한 전략과 저비용 인프라는 사실상 한 몸인 셈이죠. 아,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복리로 쌓이는 운용 비용의 문제라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기관들이 쓰는 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에도 USX가 활용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이제 개인들의 놀이터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관 자금은 0.01%의 수익률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만큼 운용 비용에도 철저하거든요. 그렇죠. 솔라나의 인프라는 바로 그런 기관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디파이의 최전선에 있는 USX를 봤으니 이번엔 완전히 결이 다른 두 번째 사례로 넘어와 보죠. 바로 CUSDO입니다. 네, CUSDO. 미국 국채이자를 받는 달러. 이건 정말 USX와는 수익의 엔진 자체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CUSDO는 변동성 큰 디파이 전략이 아니라 현실 세계 자산 RWA,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아, 수익 엔진이 온체인에 있느냐, 오프체인에 있느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료를 보니 CUSDO는 사실 USDO라는 토큰을 솔라나에서 쓰기 편하게 한번 포장, 랩핑한 버전이라고 하던데요. 잠깐만요. 포장해서 조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산 전자제품 플러그를 한국형 어댑터에 끼우는 것과 같아요. 아, 어댑터요? 네, 원래 USDO는 다른 생태계 플러그인데 솔라나라는 콘센트에 바로 꽂을 수 있도록 솔라나용 어댑터를 끼워준 게 CUSDO입니다. 그래야 솔라나의 다른 레고 블록들과 규격이 맞아서 바로바로 합체할 수 있죠. 아, 잠깐만요. 그럼 CUSDO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채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CUSDO 자체를 담보로 솔라나의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마치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자산 하나로 두 군데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가능하다니 이게 조합 가능성의 힘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그냥 국채 이자만 받아도 되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그걸 지렛대 삼아 추가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와, 그리고 빗고나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신뢰도 높은 기관이 자산을 보관해서 안정성을 더했고요. 디파이의 유연함과 전통금융의 안정성을 결합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의 길을 가는 USX와 RWA의 길을 가는 CUSDO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른 길을 걷는 두 주자가 결국 솔라나라는 교차로에서 만난 셈인데 이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두 사례를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USX와 CUSDO가 모두 솔라나를 선택했다는 건 이제 솔라나가 단순히 밈코인 천국 같은 투기적인 공간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선언이다. 네, 디지털 달러가 실제로 유통되고 운용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죠. 이 현상이 가져온 시장의 변화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변화. 맞아요.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른 코인 사려고 잠시 바꿔두는 환전용 달러나 시장 나쁠 때 피신하는 대피처 정도의 역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USX나 CUSDO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수익형 현금 관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캐시 매니지먼트? 네, 은행 보통 예금에 돈을 묶여두는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디파이와 RWA의 융합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파이는 그들만의 리그,
RWA는 또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졌는데 CUSDO 같은 상품이 나오면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융합이 바로 솔라나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합 가능성 때문이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 CAUSDO로 국채 기반의 안전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걸 USX 같은 전략에 투입해서 디파이 기반의 추가 수익을 노리는 복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와, 안전 자산이랑 위험 자산을 하나의 화면에서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레고 블록의 종류가 디파이라는 블록만 있었는데 이제는 국채라는 새로운 종류의 블록까지 생겨서 훨씬 더 정교하고 멋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 바로 솔라나의 정체성 변화입니다. 네, 과거 솔라나의 이미지는 이더리움 킬러, 빠르지만 가끔 멈추는 체인 등 다소 불안정하고 투기적인 면이 강했죠. 맞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솔라나의 진짜 경쟁력이 다른 데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돈이 막힘없이 흐르는 금융 고속도로, 즉 달러 유통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시군요. 맞습니다. 인터넷이 초기에 정보 검색 도구였다가 지금은 상거래와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된 것처럼요.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결론적으로 수익형 달러가 솔라나로 모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렴하고 빠른 인프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진화하고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흐름인 거죠.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이런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이것만은 꼭 따져봐라 하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죠. 워낙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뭘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입니다. 수익형 상품은 매력적인 만큼 숨겨진 함정도 많아서 돋보기를 들고 꼼꼼히 봐야 합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수익은 어디서 오는가? 이 수익이 미국 국채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변동성 큰 디파이 전략에서 나오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익의 원천이 곧 리스크의 원천이다. 네,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담보로 잡고 있는가? 1달러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 뭘 담보로 가지고 있는지, 그 담보 목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안정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언제든 1달러로 바꿀 수 있는가, 즉 상환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1달러 가치의 다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인출 사태가 터졌을 때도 약속대로 돈을 내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핵심이죠. 네 번째, 오프체인 리스크네요. 블록체인 밖의 위험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다면 그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는 커스토디 회사는 믿을 만한 곳인지, 계약 관계에 법적인 허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코드는 완벽해도 현실 세계의 계약서 한 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대로 온체인 리스크겠군요. 정확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버그는 없는지, 외부 가격 정보를 가져오는 오라클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시장이 급락할 때 1달러 가치를 지켜주는 방어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네 라고 답할 수 없는 상품이라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USX와 CUSDO라는 두 개의 창을 통해 왜 수익형 달러가 솔라나로 모이는가라는 큰 흐름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짚어볼 수 있었네요. 솔라나라는 인프라 위에서 벌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저희 슬기로는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앞으로도 이런 인프라의 관점에서 시장의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네요. 지금은 USX나 CUSDO 같은 민간 기업들이 만든 달러가 솔라나 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만약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달러, 즉 CBDC가 등장해서 전혀 다른 블록체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이 솔라나 대세론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